자, 최근에 빅히트가 상장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장의 가격 35만원보다 훨씬 더 낮게 시작해서 기간의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 양봉을 그려주는 것이었는데 2배 플러스의 점상으로 시작해서 개미 투자자가 먹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뭐 30만원이든 뭐 28만원이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양봉을 그렸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점상으로 시작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름만 보고 소문만 듣고 들어갔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이 왜 하락하는지 왜 이렇게 상장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또 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좀 소문난 잔치의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부터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신규 상장주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신규 상장주가 굴러가는지를 아실 겁니다.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신규주를 매매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리기 때문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신규 상장주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기간의 화격이 높거나 경쟁률이 높거나 아니면 장의 가격 뭐 크게 의미도 없는 가격이 좀 심할 정도로 뻥튀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기간 주도하에 수요가 많은 걸 이용해서 뻥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시가총액 수백억, 수천억, 조까지 이런 엄청난 금액이 과자값도 아니고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2배까지 뻥튀기가 되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빅히트란 종목도 13만 5천원 이게 평가받은 가격이며 이것도 기관 투자자들 때문에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어서 이 가격도 비싸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본다면은 비싸게 확정이 된 건데 이게 2배 뻥튀기 가능한 제도 때문에 13만 5천원짜리가 한 방에 27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기업이 엄청나서 이 기업의 미래가 밝아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인기가 많아서 기간의 경쟁률이 높아서 기간의 화격이 높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과자값도 아니고 수천억에서 많게는 몇 조까지 뻥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공모 물량 80%입니다. 100%가 있다면 이 100% 중에 80%가 기관 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주가 10%에서 20% 정도 가져가며 나머지 물량 한 60%, 70% 정도를 기관 투자자가 모조리 가져갑니다. 물론 여러 기관이 있으며 기관들의 경쟁률도 만만치 않지만 이 기관 투자자는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0% 중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 투자자한테 배정해주고 개인 투자자한테는 고작 20% 그냥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란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 투자자한테 준 다음에 얘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2배까지 상장이 가능하지만 손실은 마이너스 10%로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주 실패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까지 손실을 제한시키고 위로는 2배까지 뚫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량들 특히나 공모주만 유통 가능할 때 이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기관 투자자들끼리 뭐 단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모주만 유통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 좀 뻥튀기가 쉬운 종목들은 이 기관 투자자들끼리 물량을 내놓지 않습니다. 2배 뻥튀기 자기들끼리 만드는지 물량을 내놓지 않고 뭐 약속이라도 한 듯 딱 2배 뻥튀기 시키고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만든 제도에 손실은 마이너스 10%,
뻥튀기는 2배까지. 2배까지 쉽게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튀겨 놓은 다음에 개인 투자자한테 전부 다 넘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수급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수급 보면은 첫날에 기관 투자자들 전부 다 팔고 도망갑니다. 저는 단순하게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일 뿐이지만 8년 동안 한 종목도 빠짐없이 신규주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상이 아니구나. 기관들을 위해 짜여져 있구나.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제도는 한 개도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어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2배 뻥튀기 되는 것들 청약 넣는 사람들은 대박이겠지만 소문 듣고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 고점에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걸 보시면 되는데 2배 뻥튀기 된 종목 중에 상장 초기에 잘 된 종목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려 하더라도 찾아보려 하더라도 코넥스에서 넘어온 거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무조건 95% 이상 확률로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폭락을 하는지 올해 상장했던 것 중에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넥스에서 넘어온 건 제외를 시켰으며 처음에 이렇게 2배로 시작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장한 것들 다 보면은 메탈라이프란 종목이 있는데 2배 뻥튀기 시켜서 시가가 26,000원, 여기에 30%까지 더해서 33,800원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33,800원짜리가 순식간에 17,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반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락. 반등이 나와도 이것도 좀 보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장중에 13%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며 보통은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추락합니다. 2배 뻥튀기 되고 기관 투자자는 신나게 매도하고 도망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기관에서 공모받은 기관에서 신나게 팔고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반토막. 그리고 최근에 좀 잘 나가는 한국파마란 종목도 있는데 이건 결과로 봤을 때 어째 되었든 간에 상장 초기 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만 집중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뻥튀기를 시킨 다음에 21,000원까지 갔던 게 순식간에 반토막 가까이 갔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없이 21,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수급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각자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상장시키고 나서 기관 투자자 전부 다 먹튀. 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제가 주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다라는 종목도 2배 뻥튀기 시킨 다음에 23,400원까지 올랐던 게 자, 이거 보시면은 빅히트랑 똑같습니다. 빅히트 지금 주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첫째 날, 둘째 날에 근데 이거는 13% 떨어졌습니다. 근데 빅히트는 둘째 날에 22%.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23,000원짜리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A프로라는 종목입니다. A프로라는 종목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로 시장에서 꽤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것도 완전히 소문난 잔치였습니다. 43,200원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거래량 실어서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 시작을 했는지 이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첫째 날에 거래량 좀 실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상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갭상승. 개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사진 가격이 6만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 6만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급은 당연히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게
이 구조가 절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습니다. 앞으로 상장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항상 이렇게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기원 이것도 마찬가지. 33,000원짜리가 단 5거래일 만에 2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위더스 제약 이것도 4만원짜리가 반토막, 제대로 된 상승도 없이 반토막. 수급을 안 보여드려도 뻔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LET 이것도 점상 간 다음에 또 점상 가고 28,000원짜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28,000원짜리가 단 5거래일 만에 16,000원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15,000원. 그리고 마크로밀 N브레인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7,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두 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초대형주였는데 요즘에도 이 초대형주들 삼성 SDS, 제일모직 이런 거는 뻥튀기가 돼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하한가가 30%입니다. 상하한가 30%.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 상하한가 30%까지 시작을 한다면 대충 계산해 봤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아무 힘도 들지 않고 뻥튀기가 된다는 것이며, 또 VI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VI가 걸리면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가 같이 매수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떠받쳐서 SK바이오팜처럼 좀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 투자자가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뻥튀기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모 물량을 개인 투자자한테 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배정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들었을 때 또 이걸 나쁘게 생각한다면은 청약 미달, 기관 투자자 청약 포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주관사에서 물량을 어떻게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관사 재량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 두 배 뻥튀기 되는 제도를 없애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과자값도 아니고 시가총액 수백억, 수천억, 조까지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게 된다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가격. 이게 단순히 인기 있다고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뻥튀기가 되는 것입니다. 손실을 마이너스 10%까지 제한시켰으면 당연히 이 두 배 뻥튀기가 아니라 이것도 플러스 10%로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며, 플러스 10%로 한다 하더라도 점상 갈 것들은 점상 가겠지만 이렇게까지 뻥튀기 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이게 아니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종목이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신규 상장주 상장하는 것마다 빠짐없이 보지만 물량 배정받는 건 기관 투자자인데,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배정받는데 항상 고점에 무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개미 투자자입니다. 실컷 뻥튀기 시켜놓고 개미 투자자가 고점에 무조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상황은 이런 답답한 패턴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